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드디어 2024년도 어느덧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꿈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다가오는 새해를 꿈처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12월 넷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리모델링을 마친 농촌교회가 큰 화재를 당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다시피 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만큼 큰 사고여서 성도들의 충격과 상심이 큽니다. 교단과 전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10여일 전 수요 예배를 앞두고 화재가 발생한 화양중앙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입구 골조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전소됐습니다. 발화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교회 지붕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붕괴됐습니다. 교회 옆 사택 역시 전소됐습니다. 화양중앙교회의 화재는 난방기를 켠 지 채 1시간도 안 돼 시작됐습니다. 연기가 치솟자 교인들은 예배당을 빠져나갔고 마지막 한 명이 밖으로 나온 직후 천정이 무너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됐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핸드폰도 못 가지고 나오셨어요. 준비 찬양 세 곡인가 하다가 바깥에서 불이라는 소리 듣고서는 내가 제일 늦게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5분도 안 되고 막 밑으로 내려앉았어. 그 교인들 안 다치냐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잔불이 인근 산에 붙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방 헬기가 출동한 후에야 진화가 됐습니다. 교회는 화재 원인을 낡은 지붕 구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옛날 건물 45년 전에 지을 때 목재로 얽기설기 이렇게 해서 한 거다 단열 그 냉난방기가 구조적으로 쉽게 하면 위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과열이 되거나 그럴 상황. 화양중앙교회는 지난해 어렵게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비용 문제로 목재로만 구성된 천정 구조물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화재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아 관련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채무가 아직 남아있어 2천만 원에 달하는 화재 폐기물 처리도 막막합니다. 교회와 사택의 재건 비용은 최소 15억 원. 고령의 어르신들이 출석하는 농촌 교회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리모델링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마쳤는데 또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이 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랑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양중앙교회의 희망은 교단과 전국교회뿐입니다. 다행히 총회 구제부가 발빠르게 나섰고 김종혁 총회장도 특별 담화문을 발표해 전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양중앙교회는 식당 컨테이너를 임시 예배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상만 목사는 지난 주일 큰 일을 당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고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감사부와 위법사항 관련 조사처리위원회가 총회 수임 안건을 다루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부는 제109회 총회가 결의 후 감사부에 이첩한 서울신학교 재정과 학사 업무 및 이사회 운영감사 요청건을 특별감사 안건으로 확정하고 첫 논의를 가졌습니다. 감사부는 서울신학교 관계자를 통해 전반적인 신학교 상황을 청취한 후 서울신학교의 전체적인 운영과 재정, 이사와 교직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특별감사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조직 구성을 마친 위법사항 관련 조사처리위원회는
수임 사항인 해린교회 건의 조사 방향을 분쟁의 배경과 원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전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분쟁 상황을 교회법으로 푸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독신문이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기자상에서 대상을 비롯해 주요 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청년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라를 기획보도한 기독신문 정원희 기자가 차지했습니다. 정원희 기자는 사명을 품고 교계 기자의 길에 들어섰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상을 살리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신문은 올해도 총회 기획으로 특별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독신문 CTV 특별취재팀은 109회 총회 생각의 전환을 기획 제작해 변상욱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는 기독신문, CBS, 국민일보 등 15개 회원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진경총회장 백광식 목사가 최근 장로교 정치 형성사를 출판했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장로교 정치를 주제로 신간을 선보였는데요. 성경에 입각한 정치 원리와 제도뿐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냈습니다. 저자 백광식 목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집필 동기와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장로교 정치 형성사를 저술한 106회 총회장을 지난 백광식 목사입니다. 이 책의 전술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세속화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이 연속적인 파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로교 정치 형성사를 저술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됐고,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정치 원리와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평등성, 자율성, 그리고 교회 연합성의 원리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 원리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치 통전사에서는 미국 장로교회사가 어떻게 형성됐냐는 걸 제가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을 좀 상당히 대각성 운동 전후를 해가지고 제네바에, 그 다음에 청교도, 잔 낙스의 스코틀랜드의 치리회가 어떻게 미국까지 건너와서 정착했느냐 하는 그 부분을 통전사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곧 다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장로교회인데 도대체 한국 장로교회 우리가 제네바에 있는 칼빈이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번 한국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하면서 밝혔어. 약 한 8, 90페이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의 차이고 분량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로 정치는 역사입니다. 칼빈의 시작을 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예요. 칼빈에서 그 다음에 존 넉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고, 영국의 청교도 한 200년 정도 되죠. 그리고 미국에 오고 한국교회가 140년 전에 들어오는 1년에 마치 대하와 같이 큰 강물과 같이 이루는 것은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성경적 원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장로교회 정치 원리라는 기초를 우리가 장로교회면서도 상당히 등한시합니다. 그저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그리고 그저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다 보니까 장로교의 빛난 정체성, 이 신학의 주석 같고 보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뒤에 팽개치고 우리가 그렇게 교단의 색깔 없이 그냥 우리가 해온 것이 우리 교단의 지금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도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긍정적인 면이란 것은 이게 신주주의라고 합니다. 신중심 우리 장로교 제도가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신주주의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 민주주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메마른 신학, 드라이한 신학을 우리가 도구마, 닥트린, 제도화해버리고 너무나 신학화를 위한 신학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장로교는 뭔가 딱딱한 것 같고 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한국에 강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잘못된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대각성 운동은 장로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140년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성의 역사만 아닙니까? 교리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교리를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게 약점이고 우리가 고쳐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단의 장로교 정치 제도와 우리 신학적인 면에서 또 이 총회 목회 현장에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이게 스며들지 못하더라는 것, 신학이 정치 제도가 스며들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그저 사람에 따라서 인적 구성원에 따라서 팬덤 정치 혹은 패거리 정치에 묻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교단의 취약한 부분이다. 여러 부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다시 장로교 정치 제도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다시 따라야 할 무엇인가를 우리 교단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장로교회가 도대체 어떤 특징과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한다. 그건 결국은 뭐냐? 장로교 정치 원리와 사상이 우리 속에 신학적으로 녹아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일 독자들의 대상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저의 책이라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는 1200권을 했는데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학도들이 이런 책들을 섭렵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인 틀이 짜여져 있고 장로교 신학적인 사상이 있고 성경과 설교를 하면은 벗어날 수 없고 허튼 소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도들이 부디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대상은 장로님들이 도대체 장로교가 뭐냐는 것을 한 번 더 장로님들도 좀 숙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랬습니다. 예.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첫 뉴스에서 소개한 화양중앙교회의 목회 표어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에서 온 주제 선구이기도 한데요. 고상만 담임 목사는 화재라는 고난이 발생한 지금 이 표어가 가슴 깊이 다가온다며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올해 역시 하나님 덕에 걸어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 덕에 인내할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죠. 하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2025년 새해도 감사가 더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고 C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CTV 뉴스는 기독신문 휴관과 함께 새해 첫 주를 보내고 1월 10일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